삼성전자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엔비디아에 이어서 테슬라라고 하는 초대형 고객을 확보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크게 확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달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지분이 50%를 넘었거든요.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현재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9만 원까지도 상향 조정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HBM하고 파운드리라고 하는 핵심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렸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촉매제는 아마 테슬라하고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 같아요. 지난 7월 말 공시된 이 계약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넘어서 삼성전자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의미를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수년간 적자를 좀 기록했었던 사업장인데요. 시장의 우려를 샀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대규모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의 발판을 좀 마련했다라고 보는 거죠. 단순한 이제 단발성 계약이 아니고 이번 계약이 삼성전자의 최첨단 2나노 공정을 활용한 AI 반도체 생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력 또 생산 능력이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계약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리고 AI 기술에 상용될 AI6 칩 생산을 포함하는 부분이거든요. AI 반도체 시장이 사실은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엔비디아에 이어서 테슬라라고 하는 정말 초대형 고객을 확보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크게 확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머스크가 직접 자신의 SNS에 삼성하고의 계약 금액은 최소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몇 배가 더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좀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3조 원이라고 하는 압도적 규모의 계약이 투자자들에게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어떤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 4월 달 이후에 한 50%를 밑돌았던 외국인 투자자의 삼성전자 지분이 50%를 넘었거든요.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됐고 삼성전자가 단순한 어떤 반도체 기업을 넘어서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AI하고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는데 특히 이제 AI 서버의 필수적인 HBM 쪽이죠. HBM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HBM 쪽에서의 기술력을 갖춘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가속화될 그런 전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는, 특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양산이 예상이 되고 있는 차세대 HBM4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루빈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의 핵심 공급업체로 부상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HBM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는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서 AI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반도체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고 또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서 AI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또 시스템 사업부에서는 AI 칩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HBM 기술력을 결합하고 있는 어떤 턴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엔비디아를 추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제조사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의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삼성전자 9만 원 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제공하는 막대한 보조금에 대한 대가로 보통주가 아니라 의결권이 없는 그 우선주 형태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이 현재는 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인텔에 대해서도 약 10% 지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확대된 그런 구상 같아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8월 25일인데 인텔에 대한 10% 지분 뭐 취득했다라고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오전에. 어쨌든 보조금 규모를 고려해 보게 되면 미국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최대 한 1.5%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한 1.65% 정도거든요. 그거에 뭐 바싹 추격하는 근접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의결권이 없다라는 형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경영권의 직접적인 뭐 어떤 위협이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리스크적인 요인이고 또 하나는 기회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려 보면 하나 리스크적인 요인은 미국 정부가 주주가 될 경우 장기적으로 경영상 어떤 의사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우려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신주 발행 방식으로 지분을 넘겨주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겠죠. 이건 리스크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기회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기회적인 요인은 먼저는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해소인 것 같아요. 미국 정부하고의 어떤 전략적인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되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관세라든지 또는 무역 규제 같은 잠재적인 정치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의 기술력 또는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강력한 보증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하고 파운드리 또는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서의 계약에 대한 부분들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적 개선 부분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 특히 HBM을 중심으로 한 실적 턴어라운드인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특히 3분기부터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현재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HBM 쪽에서의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HBM의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최신 제품인 HBM3E의 판매 비중이 80%에 달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수익성 높은 최첨단 제품 위주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3분기 HBM의 출하량이 더 많아질 거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실적을 크게 견인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어떤 본격적인 회복 신호탄으로 다수의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뭐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핵심 어떤 근거가 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하고의 파트너십 강화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어떤 기회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펀더멘탈 개선이 맞물리면서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구만전자는 더 이상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HBM과 파운드리 사업에서 좋은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대해 볼 삼성전자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공지능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사실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의 성능을 기하급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제 뭐 HBM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HBM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고 또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해서 D램 쪽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HBM 시장 점유율 확대를 좀 노리고 있는데요. 올해 HBM 생산량을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공격적인 투자를 집중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AI 반도체 수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AI 가속기의 어떤 주력 제품인 HBM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한 100% 정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어닝 서프라이즈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차세대 제품인 HBM4 시장 어떤 선점을 위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그 커스텀 HBM하고 또 로직 칩을 결합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요. 경쟁사하고 차별화된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지난번에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26년 이후에 이제 본격화될 6세대 HBM4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실은 그 TSMC의 그늘에 가려졌거든요. TSMC의 그늘에 가려졌었던 파운드리 사업부 역시 최첨단 공정 기술하고 고객 신뢰도를 회복하면서 극적인 반전의 서막을 열고 있죠. 지난 7월에 아시는 것처럼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테슬라하고 맺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매출이 작년 전체 매출의 약 한 7%에 달하는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매출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이번 계약에는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미래가 걸린 차세대 2나노 공정 물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요. 기술력에 대한 어떤 시장의 의구심을 단번에 해소하는 계기가 좀 되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기술을 3나노 공정에 도입한 데 이어서 올해 2나노 공정 양상을 좀 본격화하고 있고 또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기존의 핀팻 구조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로 AI나 고성능 컴퓨팅 같은 이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저전력 반도체를 요구하는 미래 시장의 어떤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TSMC하고의 어떤 선단 공정 경쟁에 있어서 대등한 또는 그 이상의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좀 요번에 마련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형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삼성 파운드리는 기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중심에서 벗어나서요. AI 가속기나 또는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다양한 그 응용처로 그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설계 자산이나 또 뭐 디자인 하우스나 후공정 파트너들하고의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면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고객사를 더 쉽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좀 많이 확장하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가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하고 파운드리라고 하는 핵심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긍정적인 호재들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다라고 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이지만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거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초경쟁 구도의 어떤 심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하고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만약 삼성전자의 수율이라든지 생산 능력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 엔비디아가 다른 파트너로 비중을 옮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또 SK하이닉스가 HBM3 시장에서 굉장히 선제적인 그 우위를 점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3 2단에서 양산에 성공하면서 삼성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텔이라든지 AMD도 자체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지 못하면 HBM 시장의 주도권 잃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의 수율 리스크하고 TSMC하고의 어떤 격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의 수율 문제는 삼성 파운드리의 오랜 숙제입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기술은 생산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수율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율 확보를 하지 못하면 고객사 확보 유지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TSMC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하고 양산 경험을 통해 가지고 2나노 공정에서도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만일 삼성전자가 TSMC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생산 능력도 입증해야 되는 이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거든요. 세 번째는 지금 거시경제 불확실성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성장 둔화, 고금리하고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요.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스마트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 심리 위축도 심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모바일 사업부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샤오미라든지 오포라든지 비보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굉장히 뛰어난 가성비를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어떤 AI 반도체하고 파운드리 사업은 사실 명백한 성장 동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이라든지 또는 기술적 난이도라든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같은 여러 리스크는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결정은 좋은 뉴스만 보고 내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언급했었던 잠재적 리스크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 나가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투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현재 삼성전자는 기대 그리고 이제 우려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주가는 애플향 부품 공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희망 이런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9만 원까지도 상향 조정하면서 사실 장밋빛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뉴스 이면에 있는 다른 모습도 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사실 어닝 쇼크를 기록했잖아요. 특히 반도체 부분의 부진이 뼈아팠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HBM 같은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이런 부분들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호재하고 달리 내부적으로는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삼성전자의 하반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사실 좀 명백한 것 같아요. 상저하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의 중심에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AI 반도체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의 부활인 것 같아요. 우선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는 올해 하반기 AI 시장의 성장의 수혜가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AI 서버하고 온디바이스 AI 기기의 어떤 확산에 따라 가지고요.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현재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비록 경쟁사 대비해서는 HBM 시장 진입이 늦었습니다. 다소 늦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분명히 있지만 최근 엔비디아 같은 주요 고객사하고의 어떤 협력 강화 소식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HBM 반도체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에 대한 부분들 핵심 키워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의 부활도 역시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수율 문제 등을 통해서 굉장히 고전했었던 이 파운드리 사업 역시 하반기 실적 개선의 주요 변수거든요. 차세대 공정의 안정화라든지 또는 대형 고객사 수주 확대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삼성전자 전체 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하고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투자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가진 글로벌 기술 경쟁력하고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하는 장기적인 성장을 좀 믿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주가 변동은 오히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모든 투자금을 이제 한 번에 투입하기보다는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여 생활 하시는 분들은 급여일 또는 그 급여가 있는 주간에 일정 금액을 떼서 적립식으로 사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AI 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마친 매력적인 투자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추격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다가선다라고 하면 분명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했지만 오랜 기간 8만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8만전자를 넘어서 9만전자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오랜 고민이었던 HBM 그리고 파운드리의 사업이 최근 눈부신 성과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죠.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에서 효자로 변모 중인 핵심 사업부들인데요. 최근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주가 상승 랠리를 이끌었었던 핵심 동력이 단연 HBM이고, 삼성전자가 HBM 제품을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또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이 현재는 벌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증권사에서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내년에 엔비디아 쪽에서의 HBM 공급 비중이 많이 늘 거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로 인해서 많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변곡점으로 내년 HBM, 엔비디아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HBM4 같은 차세대 HBM 개발에도 속도를 좀 내고 있고, 기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HBM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단순한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 전반의 어떤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었던 이제 파운드리 사업도 회복을 또 하고 있어서 9만전자의 어떤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 최첨단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 기반의 3나노 공정 수율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시했었던 것처럼 약 22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하고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통해서 파운드리 부분의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높이는 부분들이 아마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형 고객사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죠. 이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2분기 어닝스 쇼크를 했지만 3분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에 나설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3분기 영업이익이 약간 한 8조 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된 수치고, 또 HBM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확대되고 파운드리 쪽에서의 실적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8조 원의 영업이익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DRAM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될 걸로 지금 점쳐지고 있거든요. 이 역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 사업부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견인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도체 업황 회복의 사이클이 이미 후반부에 좀 진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선도적 위치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좀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삼성전자가 AA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라고 하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그에 대한 시장 평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8만전자에 물려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9만전자는 단순한 주가 목표를 넘어선 어떤 희망의 상징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연연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는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이 지금 시점인 것 같고요. 올해 9만전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8만전자는 아마 6개월 이전에는 8만전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이런 어떤 그 전략적인 부분들은 제가 오늘 차트적인 흐름으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비공개 라이브로 시작되는 특강이 있습니다. 그 특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 안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업황이나 또는 시황이나 또는 업종에 있어서, 시황도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업황에 있어서 그 업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선정을 해드릴 거고요. 거기 안에서 10배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말씀 좀 드려볼 테니까요. 매달 10일, 20일, 30일
10일에 저녁 8시에 시작되는 특강 유튜브 비공개이기 때문에 더보기에 클릭을 하셔서 링크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링크를 별도로 드릴 거니까요. 더보기 클릭하셔서 링크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안내 잘 받으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